어서오세요. 동쪽숲 찻집 보니입니다. 어서오세요. 동쪽숲이에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자 흔치 않은 보니의 5번째 순서예요. 이제 비도 그치고 오랜만에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니 눈이 다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녹차 맛이 그리워서 녹차를 주문한 것이 도착했어요. 녹차는 채취 시기에 따라 우전, 고구, 세작 등등으로 나뉘네요. 제일 고급 차보다 가장 무난한 듯하면서 살짝 튀는 정도를 선택한 것이 작설차네요. 잎의 모양이 참새의 혀처럼 작고 가늘다고 해서 작설차라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녹차를 맛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 모금 머금은 순간 향이 확 퍼지면서 달큰한 맛이 세상에 처음 맛본 경험을 했었네요. 그럴 때면 아버님이 송이를 맛볼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송이는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입술이 부르튼대요. 이 말씀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작설차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없겠죠. 10월의 마지막 주 보니는 시대가 인물을 만들까요? 아님 인물이 시대를 견인할까요? 로 이야기해요. 동쪽 숲 찻집 보니 그 18번째 사연을 나눠봅니다. 간만에 조금 학문적 느낌이 나는 화두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역사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이 만났다고 평가하네요. 바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 살펴보세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환경 결정론적 관점이 되겠네요. 인물은 당연히 시대적 요구와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시대적 위기 혹은 변화가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촉발하게 되죠. 또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이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희대의 성군 세종대왕은 조선 건국 초기 혼란 속에 통합과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의 산물이다. 서양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 부패한 종교에 대한 중세 말기의 종교적 갈등이 만든 인물이다. 또 흑인 인권의 대명사 마틴 루터 킹은 인권과 평등을 요구한 20세기 미국 사회의 흐름이 창출한 인물이다가 있겠네요. 결국 시대가 무대를 만들고 인물은 그 위에 선 배우다. 자, 다음엔 인물이 시대를 견인한다. 바로 위인 사관적 관점이라 하겠네요. 핵심 개념은 특정 인물의 의지와 통찰, 리더십이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 그 근거를 들면 같은 환경 속에서도 특별한 인물만이 변화를 일으킨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리더의 결정이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새로 세우게 된다가 되네요. 이런 인물의 나폴레옹은 유럽의 정치 질서를 재편했고요. 간디는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이 외에도 각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연 인물들이 많아요. 결국 시대가 흐름을 제시하지만 인물은 실제로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꾼다와 같겠죠. 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을 정의했으니 나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느끼셨나요? 아님 둘 다 설득력이 있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둘의 상호작용적 관점이 존재하겠죠. 바로 절충형 시각이겠죠. 시대와 인물은 상호작용한다. 그 근거는 시대는 인물을 낳고 인물은 다시 시대를 재구성한다.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가 더 튼실하게 만들어진다. 이와 유사한 개념이 생물학에도 존재해요. 바로 DNA, 유전자에 새겨진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정설인데 주변에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돌연변이도 있고요. 사례로 들어보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 미국 내 노예제도 문제 해결은 당시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고요. 거기에 링컨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 더해져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네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도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6년간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된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부조리에 만델라 개인의 의지인 화해 리더십이 더해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한 표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주제를 현재 적용해보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그간 문명과 과학의 획기적 발달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인물보다는 집단적 리더십과 시스템이 더 중요해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AI와 디지털 시대엔 개인의 카리스마보다 집단의 지혜가 시대를 이끌고 있는 듯 싶고요. 그렇다고 인물의 역할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결국 결정적 순간엔 여전히 인물의 통찰력과 용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미 주어진 결론이 될 듯 싶지만 시대와 인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는 인물을 통해 말하고 인물은 시대를 통해 빛난다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다만 나와 같은 그저 범부인 경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 역할을 그나마 하려면 최소한 옥석은 가릴 줄 알아야 할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요즘 AI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관조해보면 급변하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저 조금 뒤처져서 아쉽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집단지성의 고도화와 형이상학적 가치 이동을 적극 방해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민주주의의 지표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향해 가는 대한민국의 여정에 국력을 소모케 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동쪽숲 찻집 보은이에요. 감사합니다.